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은 때에 결혼하여 살아온 늙은 마누라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도 남편에게 그런 아내가 되고 싶었을 뿐 큰 걸 바란 게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각자의 일을 존중해주고 대화로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저는 결혼 3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이혼은 제가 먼저 하자고 했지만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속이고 다치게 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죠. 힘들었던 저의 결혼 3년, 사연 함께 해주세요.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좋은 기억을 남겨주었죠. 헤어질 때 사람들은 소개 명함을 나누었는데 그때 우리도 명함을 주고받았죠. 헬스 클럽 관장이더군요. 어쩐지 몸이 남달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운동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관장이더군요. 두 번째 모임까진 연락을 주고받진 않았지만 두 번째 모임 이후 안부가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3년 좀 넘게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헬스클럽 직원들과 회원들도 만날 기회가 자주 생겼고 남편에 대한 단점이나 별 구설수가 없어서 결혼까지 간 것이었는데 남편은 철저하게 사생활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직원들이나 회원들은 모를 수밖에 없게끔 행동했고 본 게 없으니 저에게 어떤 단점도 말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저를 만나기 전에 회원 중에 한 여자와 사귀었지만 성격이 맞지 않아 헤어졌다면서 직원들은 다 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회원과는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해줘서 남편을 더 믿게 됐죠. 결혼한 이후 처가에도 잘해서 그 고마움에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되어 갈 무렵까진 여행도 가고 시부모님 생신과 명절도 다 챙기고 친정도 자주 가면서 남들 살듯 평범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말과 행동이 이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있을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하는 말투나 행동이 전화 통화를 하거나 혼자 있을 땐 과격해지고 욕도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걸 알게 됐죠. 어떤 게 진짜 모습일까 지금까지 나를 속였나 생각하고 있을 때 남편에 대해 알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즈음 헬스클럽 투자로 제게서 돈도 자주 가져갔기에 그것도 궁금하기도 했죠. 남편 헬스클럽에 잠시 들려야겠다 싶어서 가는 중인데 남편이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죠. 남편을 부르려고 하는데 휴대전화 통화하는 것 같아 멈칫하는 내 귀에 남편이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야, 내가 돈 보냈잖아. 뭘 또 보내라고 하냐? 너랑 헤어진 이유가 그거야. 하는 거 없이 사치스러워서 헤어진 거야. 내가 돈 벌면 뭐해. 네가 다 날리는데 지금도 헤어진 마당에 뭘 자꾸 바라고 보내래? 애 생각해서 보낸 거니까 양육비 외에는 말하지 마라. 또 돈 보내라고 하면 그땐 너 죽고 나 죽고 할 거야. 이 미친년아. 넌 머리에 똥만 찼냐? 뭔 말귀를 못 알아 처먹고 매달 똑같은 짓을 하게. 내가 재혼한 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그년 너보다 돈을 잘 벌어서 결혼했다 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기 싫으면 연락하지 마 이년아. 나도 너 지겨워 죽겠다. 뭔 임신은 해가지고 내 발목을 잡냐? 내가 널 잡은 거라고? 처음엔 그랬지. 네가 돈 좀 있는 줄 알고 말이야. 아니었잖아. 그래서 병원 가라고 한 거야. 협박한 거 너야. 만 분명히 병원비에 위자료까지 다 주고 수술하라고 했어. 너도 합의서 썼고 몇 억을 받아 처먹고 애를 낳냐? 미친년. 나 서류 다 있어. 너랑 혼인 신고를 했니? 안면 결혼식을 했냐? 조용히 찌그러져. 나 건드리면 너 고소할 거야. 협박죄로 알았어. 콩밥 먹어볼래? 아, 애 새끼 보기 싫으니까 오라가라 하지 마. 너 닮은 애 누가 보고 싶겠냐? 전화 끊어. 다신 전화하지 마라. 뭐,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봤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말한다고. 너 나 스토커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내가 몇 명을 만나던 네가 무슨 상관인데? 아우씨, 꼴값을 떨어라. 전화 끊어.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욕도 자연스럽게 나왔고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애를 낳았는지 아이 양육비 이야기도 하고 있었죠. 혹시 몰라서 얼떨결에 녹음한 것이지만 워낙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어서 다 들렸거든요. 제가 모자를 쓰고 편한 차림으로 갔기에 몰라본 것 같기도 하네요. 통화가 끝나는 타이밍에 저는 다른 골목을 통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이 쉬어지지가 않더군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나를 만나기 전에 일이니 참견할 수 없나. 아니다. 지금은 내가 아내인데 우리 부부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자꾸 생기게 될지도 모르니 차단하는 것이 맞다. 별 생각이 다 들었죠. 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했고요. 저는 소름이 돋아 저도 모르게 남편을 피하게 됐죠.
당분간 회사 일이 바빠 야근도 많을 것 같다고 둘러댔죠. 남편에게 먼저 자라고 하고 서재에서 회사 일을 하는 척 했네요. 이후 한 달 정도 야근에 일찍 출근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퇴근하는 저한테 회원 중 한 분인데 가끔 차도 한잔할 정도의 친분이라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군요. 헬스클럽 가까운 카페인데 카페 안에서 다투다가 나가서 싸움이 났다며 제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근하는 길이라 서둘러 그 카페로 갔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들어 보이는 여자와 싸우고 있었죠. 카페는 통유리라 안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싸우고 있었죠. 전화해준 회원이 저를 보자 다가와 말해주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다투는 걸 봤는데 아이 이야기를 하더라. 데려가라고 하면서 큰 소리가 오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관장님이 재혼이냐 묻더군요. 제가 아니라고 다른 회원들에겐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드렸죠. 한참을 다투던 남편이 우연히 멀리서 보고 있던 저를 발견하고는 엄청 놀라더군요. 그 여자를 잡아 끌고 어디론가 막 가더니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둘러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락도 오지 않았고 집에도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출근해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한 통의 문자가 오더군요. 회사 근처니까 잠깐 보자고요. 남편이었죠. 그 카페에 도착해서 보니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데려가라고 했던 아이였나 봅니다. 남편이 저를 한번 보고 그 여자아이를 한번 쳐다보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더는 못 키운다고 애 데려다 주고 갔다고요. 보니 의자 옆에 짐가방도 하나 있었네요. 낳지 말라고 했는데 위자료까지 받아놓고 그 돈은 명품 가방에 사치 부리느라 다 쓰고 아이를 낳아 자기 발목을 잡았다고 화를 냈습니다. 같이 살진 않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돈을 줄 것 같아 낳았다고 했다네요. 어쩔 수 없이 데려왔지만 제 허락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만나자고 했더군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것도 난감하고 황당한데 내가 이 아이를 보는 기분이 어떨 것 같으냐. 난 허락 못한다. 이 아이한테 못할 짓이다 했죠. 우리 둘 다 출근하고 없는데 누가 돌보느냐고요. 어린이집에 맡기고 제가 퇴근하면서 데리고 집에 가면 되잖아 하는데 지금은 싫다. 그리고 생각해보는 것도 안 하겠다. 우리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못 키운다. 당신과 그 여자 생각에 화가 나서 더 못 키울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뒤돌아 그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밤 술을 전혀 안 하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왔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주먹질을 시작하는데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혀놓고 프라이팬을 가져오더니 머리통을 날려버려야 한다면서 제 머리를 2번이나 쳤죠. 운동하는 남편이 내리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엄마도 못 보고 난 죽는구나. 내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그 생각과 함께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졌는데 기억이 없었죠. 깨어난 건 새벽이었네요. 남편은 안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죠. 두려움과 공포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휴대전화를 찾으러 서재로 기어가고 있는데 남편이 일어나 나오더군요. 다 지켜보고 있었나 봅니다. 아이씨, 그냥 조용히 좀 살지. 뭐 그렇게 알려고 했냐? 이왕 다 안 거 애라도 키우면 봐주려고 했는데 애도 안 키운다고 하고. 그럼 네가 뭐 필요하겠냐? 하긴 돈은 많이 버니까 그거 보고 결혼했지. 사실 헬스장이 좀 어렵네. 여자 몇 건 들였더니 위자료가 많이 나갔어. 돈 좀 내놔. 5천만 원이면 돼. 출근하면 바로 이체해라. 그리고 이 일 네 친정이나 친구나 누구한테든 말하면 지옥까지라도 쫓아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왜? 내가 이러니까 놀랐어? 나 원래 이래. 체대 나왔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애들 데리고 코 묻은 돈 그거 별로 안 모이더라. 돈이 필요해서 친구들과 한때는 어깨 생활도 했지. 우연히 헬스장 다니면서 이 길로 들어왔어. 여자들 조금만 예쁘다 해주면 돈이 나오니까 돈 벌기 쉬웠어. 너도 그래서 만난 건데 너도 돈 잘 벌고 처가도 부자라 멀리 보고 결혼했는데 과거 여자 일로 이런 꼴 보일 줄은 몰랐네. 좀 멍청한 년이면 그냥 참고 살겠지만 넌 아니잖아. 그러니 어떻게 해? 내 방식대로 해야지. 입 다물고 살아. 친구하게. 뭘로? 네가 어디서 맞고 왔는지 누가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조용히 지내. 너보다 돈 많은 여자 만나게 되면 보내줄게. 애 엄마도 실수했지. 애 데리고 헬스장 올까봐 양육비 주긴 했는데 앞으로 안 준다고 했더니 애 데려다 놓고 갔어. 죽도록 패버렸지. 그게 자꾸 기어오르잖아. 애 있으면 큰 소리 칠 줄 알았나 봐. 애는 네가 키우기 싫다고 해서 우리 엄마한테 데려다 줬어. 너한테 굳이 키우라고 안 할게. 넌 돈이나 잘 벌어라. 출근해야지.
아, 프라이팬에 맞아서 출근할 수 있으려나? 그 머리 지금 장난 아닌데. 알아서 해. 사고로 다쳤다고 하고 내 친구들 다 어깨에 알아둬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이 많은 걸 속이고 살았어. 사람도 아니냐. 화가 나면 대화로 해야지. 아내를 프라이팬으로 패. 사과해. 말 안 듣는 여자는 북어처럼 패는 거야. 알지. 사과는 무슨. 네 할 일이나 잘해. 입 닥치고 돈이나 보내. 내가 그 돈을 왜 보내? 당신이 나한테 한 거 후회하게 해줄 거야. 입 다물고 조용히 나가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말이야. 당신 전과 하나 더 생기기밖에 더 하겠어? 이미 별 몇 개 달았겠지. 결혼하면서 전과 조회해보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더 맞아야 정신 차릴래? 돈을 못 보낸다고 하니까 더 맞아야지. 네 말대로 별 하나 더 달면 되는 거니까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 애 엄마도 죽도록 패고 왔는데 너는 못할까? 남편은 저를 다시 끌고 가 식탁 의자에 앉혔고 맥주병을 가져와 제 목을 옆으로 꺾더니 목을 치더군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며 저 빛이 내가 마지막으로 보는 세상 빛이려니 생각했죠.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 죽자. 그럼 저 인간 살인자가 되는 거다. 이러고 살아서 뭐 하나 생각했네요. 5대쯤 때렸고 제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으니까 바닥에 누이더니 숨소리를 확인한 후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이유는 몰랐지만 왜 그냥 나가지 생각했습니다. 혹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자 싶어서 차키와 가방만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지만 경비실에 도착해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친정집에 전화도 드렸고요. 엄마가 듣고 놀라시더니 바로 달려오시겠다고 하셨죠. 경찰이 먼저 도착했고 저를 보더니 병원부터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고 누구한테 맞았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느 정도 들으신 후 남편을 찾으러 가야겠다고 경찰 2분은 병원을 나가셨죠. 조금 뒤 친정 부모님이 급히 뛰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를 본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찢어 죽일 놈이라고 가만히 안 둔다고 화를 내셨죠. 제 얼굴이 그 당시 어땠냐면요. 고무 풍선처럼 물렁거리면서 얼굴 아래로 흘러내려왔거든요. 프라이팬에 맞으면 얼굴이 그렇게 되는 건 또 처음 봤네요. 풍선에 물 넣은 것처럼 출렁거려서 눈도 잘 안 보였고요. 멍이야, 말해 뭐하게요. 며칠 계속 흘러내릴 거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그때서야 막 나오더라고요. 엄마 품에서 펑펑 울었네요. 공포에 더 울었던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을 집에서 잡았다고 연락이 왔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더랍니다. 저를 다시 패려고 했던 거였죠. 아마 저희 제삿날이었나 봅니다. 제가 경찰분에게 애기 엄마 이야기를 했고 휴대전화에서 그 여자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 좀 해보시라고 했네요. 죽도록 패고 왔다고 했으니까 저처럼 맞았을지도 모른다고요. 나중에 병원으로 경찰분이 오셨는데 그 여자분을 병원에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더 심하게 맞았고 휴대전화가 박살나 있어서 전화도 못 걸었고 걷지도 못해서 밖을 못 나온 거라고요. 애는 빼앗아 간 거더군요. 그 여자가 놓고 간 게 아니었죠.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어서 다툰 거였고 애도 남편이 낳으라고 협박했고요. 그럼 돈을 더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남편에게 진실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지금이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고 왜 하필 나야? 그 질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서 그 여자를 봤는데 몰골이 참 비참했다는 표현이 딱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너무 비참한 모습이었죠. 남편은 사건이 되어 그 여자 외에도 사기건으로 고소를 당했고 그 여자도 저도 고소를 했죠. 너무 많은 범죄가 나와서 10년 이상을 받았는데 지금은 나왔겠네요. 저는 아예 제주도로 와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한 번씩 여행 삼아 다녀가시고요. 여기서 친구네 펜션 옆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프리랜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덕분에 지난 일은 다 회복했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하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요.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도 한 번의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 편하게 지내자 했네요.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와서 카페 일을 도와주고 갑니다. 본인도 힘들 텐데 카페 일이 서투른 저를 도와주고 가네요. 친구도 보기 좋다고 응원해주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제게 결혼은 너무 두려운 어둠의 방 같은 존재니까요. 그날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보며 내게 희망이 있는 걸까?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뭐가 문제였을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마지막에 떠올린 사람은 부모님과 제 동생이었죠. 다신 못 보겠구나. 잘해줄 걸 미안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 마음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은 부모님과 동생한테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가족이 제일 든든한 응원군이고 내 편인 걸 잘 아니까요.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삶인데 왜 사람들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배꼽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더 많이 행복하시고